now, me.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고 미래를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우리까지도 네네 그래서 이제 자녀의 미래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정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렇죠. 가족 상담, 부부 상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 활동,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진짜요? 네. 굉장히 이제 더 광범위해졌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렇죠. 연애 결국은 그게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결혼한 부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 전에 이걸 좀 알았더라면. 맞아. 결혼 전에 이걸 좀 짚어봤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자녀를 낳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한번 결혼하면 사실 쭉 가야 되잖아요. 자녀죠. 그렇죠. 웬만하면 끝까지 가는 가야죠. 거를 모범적이다라고 얘기들을 사실은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줄 몰랐다. 나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이 오렌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배더라. 배는 뭐예요? 네, 아니니까 이제 뒤집어 봐야 한다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러니까 오렌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겉과 속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배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꿈꾸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배우자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결혼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단계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결혼 전에 그러면 뭘 보셨는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본 거죠. 그러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정확하게 못 본다는 얘긴데요. 많은 대체적으로. 분들이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연애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깊이 있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움이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한 상황을 알고 그다음에 결혼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결혼하자마자부터 나 속아서 결혼했다. 그러면요. 지금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럼 원장님은 결혼을 하셨더니 달랐죠. 남편분도. 많이 달랐죠. 그래서 연구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연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요? 네네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나는 마냥 그냥 이 핑크빛 그냥 환상에 젖어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사랑받을 거야. 엄청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현실은 이제 다 깨지는 과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대학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하나는 기뻐하셔야 되겠네요. 남편이 공로자죠. 그렇죠. 저한테 고통을 주무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절실하게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쪽 전문가로 또 이렇게 나서게 됐기 그러네요. 일장이 다니시는데요. 자, 지난 2주 동안은 소통문화연구소 김대현 소장님과 함께 대화 그리고 갈등이라는 주제로 가족 간 소통의 물꼬를 한번 터봤었어요. 오늘은 몸으로 통하기라는 주제로 비언어적인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디랭귀지. 이게 가족끼리 한국인끼리도 사용하는 건가요? 보통 왜 바디랭귀지 하면은 이 언어를 잘 모를 때, 안 통할 때 이럴 때 손짓 발짓 막 써가면서 알아듣게끔 하는 그런 언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제 말과 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바디랭귀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2의 언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바디랭귀지 가족 안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빛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것도 그럼요. 손 동작. 그리고 몸 동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디랭귀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게 눈 마주치기. 눈빛 교환. 눈빛 교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화할 때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관계가 소원해지면 눈 못 마주칩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쳐다보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눈을 안 쳐다본다든지 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눈을 안 보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문제 있어요. 예, 좀 뭐지? 나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는 부분에 그러네요. 대해서 뭔가 유리벽처럼 이렇게 가로막히는 게 있어요. 남편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나의 눈빛을 피한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올 것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스킨십. 네. 또 여기 속하나요? 당근이죠. 진짜요? 그럼요. 안 하는데 저 스킨십 진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죠. 진짜요? 왜냐하면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부부 스킨십.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는 스킨십을 포함한 성적인 관계를 다 이제 포함하거든요. 모두가.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 들수록 스킨십이나 부부 관계에 건강과 이게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건전하고 건강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건강한 사람들 네. 질병의 대처 능력이 얼만큼 강화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조사를 했더니 네. 부부간의 행복도 이 행복도 뭐냐면 스킨십을 포함한 성관계를 원활하게 한 그런 그런 부부는 네. 육체적인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종 질병으로부터 네. 질병으로부터 네,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 면역력이 조금 좋아지나?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왜? 아니 근데 이제 기분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이거는 조사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에서도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는 맞아요. 반면에 스트레스가 최고 안 좋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유대 관계가 탄탄해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도 각종 어떤 상황 안에서도 네. 늘 이렇게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와 이제 힘을 갖추기 때문에 사실은 스킨십 중요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그거예요. 사랑받고 있구나. 맞아. 예, 그리고 그건 있는 것 터치가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정말 그냥 일어났을 때 한번 어깨 두드려줬을 뿐인데 네. 기분이 참 좋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뭐 그냥 이렇게 뭐 소닭 보듯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분이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제 눈길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만약에 간단한 모닝 키스를 또 한다든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이요? 네네. 와, 제가 오히려 충격적인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늘 홍성범 씨가 네. 미녀 같아요? 그럼요. 미녀 가수 해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이거 그냥 말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하는구만.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아니에요. 네. 진짜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래요. 왜 이래? 막 약간 제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럼 상담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되게 무뚝뚝해요. 진짜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 그렇다면 저처럼 이렇게 어색한 사람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대화하면서 네. 이제 따뜻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이 땅 스킨십 하자 이렇게 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조금 안쓰럽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포근하게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뭐 닭 시리즈 막 이런 거 유머 막 이랬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닭은 4글자가 있어요. 그래요? 네. 뭘까요? 토닥토닥. 네. 그것도 스킨십이죠. 네. 어감 자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 네. 약간 그런 게 있네요. 단어에서 주는 그런 것도 있네요. 가족 안에서는 꼭 요게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부부 간에도 좀 토닥토닥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시작하면은 조금 쉬워질 거는 같네요. 네. 어깨 한번 두드리기 아니면 한번 살짝 안아주기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잦다 보면은 어색하지 않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우선 따뜻한 기류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은 나를 많이 이렇게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고 있구나. 이제 그걸 느끼면서
사실 이제 몸에 이런 닫혀있던 것이 이렇게 열리면서 사실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것 같네요. 예. 자, 저희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눌 건데요. 말이 아닌 행동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 또 스킨십이 저처럼 어렵고 불편한 분들,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4부에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조합경의 오늘도 좋은 날 5월 특집 가족 통하였느냐.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148님이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스킨십은 줄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스킨십이 늘어나는 거. 스캔하는 거 있잖아요. 스킨십. 예, 맞아요. 한번 싹 훑어보는 거. 그러니까 스킨십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공감이 갈까요? 예. 자, 이제부터는 부부 사이만큼이나 바디랭귀지가 꼭 필요한 사이, 부모 자녀 간의 비언어적인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기본적인 원칙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따뜻한 눈빛으로. 특히 자녀는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자녀 연령대별로 적절한 스킨십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글쎄 이제 우선은 저는 자녀의 연령대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뭐 4살, 5살, 6살 이제 쭉 나이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 키높이에서 눈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요. 부모는 몰라요. 같아요. 아이가 느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그래서 저희가 부모 자녀 프로그램 할 때 반대로 이제 그거를 여러 번 시켜요. 예,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나는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위협감이 느껴지는 정도를 이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게 아이 눈높이에서 눈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느끼도록.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아줄 때도요. 키높이에서 안아주면 굉장히 거기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눈을 안정감 있게.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부모는 멀리 있고, 그러니까 한참 위에 있잖아요. 아이들 시각으로 봤을 때. 진짜 우리는 언제 저 나이가 돼? 막 고개를 쳐들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이 눈높이에서 이렇게 좀 포근하게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 이제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요? 네. 아니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니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고개를 약간 갸우뚱갸우뚱하고 이러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들을 때도 눈을 마주치면서 들으면 굉장히 적극적인 경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 예. 그러면 인정받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또는 엄마가 내 이야기에 많이 공감해 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데 부드러운 표정 짓기. 이거는 왜냐하면요. 부모의 무표정. 무표정은 아동에게는 폭력과 같습니다. 진짜요? 네. 아이들이 부모가 어떨 때 가장 무섭습니까? 이럴 때 무표정할 때 무섭다 그래요.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화나면 무표정을 하거든요. 딱 표정 안 짓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뭔가가 이 기류가 있구나. 지금 내가 뭔가 이제 부모님의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긴장 상태에서 이제 사실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의 무표정은 폭력과 같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더 아이들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게 뭔지 아세요? 되겠네요. 뭐예요? 부모의 한숨. 부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옆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완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공포감을 느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저는 그렇게 간단한 건 줄 몰랐네요. 한숨 쉬는 거. 한숨 쉬는 거 하지 마셔야겠네요. 예. 저희요,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4부에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질문해 주신 거, 사연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경의 오늘도 좋은 날 4부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가족 통하였느냐.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모 자녀 스킨십 더 꼭 이 말은 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세요? 네, 이제 그 아이가 자녀가 나이가 좀 어렸을 경우에 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하고의 스킨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를 먹이고 목욕시키는 거, 네. 목욕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따뜻하게 같이 놀아주는 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엄마하고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빠하고의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도 인기 끌면서 양육과 관련된 아빠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저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아니면 어떤 면역력 강화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아이들 어깨나 등을 태우는 무등 태우기 같은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그러니까요. 때 아빠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랑받았구나, 함께 노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 태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목욕시키기, 밥 먹이기, 뭐 이제 같이 막 뒹구르면서 놀아주기, 뭐 이런 시간들이 어린 시절에 많으면 아이들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부모한테 내가 충분하게 돌봄을 받았다, 사랑받았다라는 그 감정으로 미천이 든든한 상태에서 이 세상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만 있다면 정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감사해야겠네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한번 만나볼게요.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받는다. 스킨십이 어렵고 불편하다 뭐 등등 많습니다. 비언어적인 소통에 관한 고민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좋은 데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096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어요. 카톡이랑 별사탕은 무료고요. 많은 분들의 사연이 와 있습니다. 일단 한 분 한 분 진행을 할게요. 7969님이 남편의 눈빛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뭔 말을 하면 대꾸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뭐랄까 너무 경멸? 무시? 그런 느낌을 전해와서요. 상처받아요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상처받을 것 같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네요. 왜 그러냐면 눈빛이 이제 이건 뭐냐면 느낌이거든요. 눈빛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따뜻한 눈빛이냐 아니면 냉소적인 눈빛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7969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오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굉장히 싸늘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처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눈빛이 그런지 모르고 아니면 그냥 묵묵부답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서 자기 딴에는 그냥 나름대로 대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 크게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면 상처 주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는 아내분이 뭐 문자 메시지라도 아니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손글씨 편지라도 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대꾸 없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럴 때 사실은 내 감정이 굉장히 많이 씁쓸하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내가 정말 많이 힘들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보통의 남편들은 아내를 힘들게 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의도가 악의적이지가 않은 이상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가?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해가지고 좀 풀을 수 있고 자기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결혼 초기에요. 가장 상처받았던 게 제가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 눈을 딱 감아요. 감아요? 네, 눈을 감아요. 어머, 제가 어머, 막 어머. 무슨 얘기를 하면 눈을 딱 감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도대체 눈 딱 막 이랬어요. 어떤 날은 진짜 맞아.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내가 얘기할 때 눈 뜨란 말이야. 눈 뜨!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눈을 감고 듣는 게 훈련이 돼 있다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그러면 깊이 듣는다는
듣는다는 거야. 상상을 하면서 네네.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나, 이 사람 마음이 어땠나를 헤아리면서 자기는 눈을 감으면서 음미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거의 뭐 한 7년 8년을 고통 속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눈 딱 했을 것 같아요. 엄청 막 울부짖으면서 막 눈 뜨란 말이야. 눈 떠 막 이랬어요 제가. 그 즉시에서 하셨잖아요. 이제 듣다 못해서. 네. 그 즉시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쳐보는데 왜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거 어때요? 그 즉시에서 대응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싸우자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이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선은 상대방한테 싸우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보다는 내가 상처받아 여보 요렇게 나와야 돼요. 네가 뭐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는다고. 그거가 무시당하는 거 느낌이 들고 경멸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보 내가 그럴 때마다 아파 상처받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훨씬 부드럽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수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들으셨죠? 표현은 근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꼭 하셔야 된답니다.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수선아님,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서 남편이랑 부부관계를 자연스레 안 하게 됐어요. 다른 스킨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부부 사이가 멀어집니다. 둘이 살 땐 이러지 않았는데 혼자 되신 어머님 혼자 둘 수도 없고 문득 슬퍼지네요. 우리 부부도 한때는 정말 사랑했는데 싶고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그래요? 보면 아까 이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많은 게 그 섹스리스 부부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거든요. 저 놀랐어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남편하고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그리고 몸의 소통이거든요.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고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고 이야기하고 뭐 귓속말하고 이러면서 쓰다듬어주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시어머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조금 약간의 분리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어머님 방하고 지금 여기 이 두 분이 쓰는 방하고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면 이거는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긴급 제가 이제 처방을 좀 드리면 솔루션인데 2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밖에서 만나야 돼요. 데이트. 이분들은 돈 아까운데.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요. 이거는 수억 원이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이미 부부관계가 다 서서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밖에서 데이트하는 날로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고 밤늦게까지 같이 둘이서만 지내고 보내고. 같이 또 이 숙박업체 뭐 이런 데서 하룻밤 자고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되셨죠? 솔루션. 이건 진짜 솔루션일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그 시부모님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느껴봤을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야외로 밖으로 한번 집 아닌 다른 장소로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다나님과는 전혀 다른 사연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유리멘탈님. 저희 부부는 손잡고 뽀뽀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은데 딱히 부부관계는 없어요. 둘 다 불만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관계가 없지만 둘 다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대요. 일단 심각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의식을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계속 활용하면서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퇴화시키고 있는 거죠. 퇴화시키고 사장시키는데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물론 이제 손잡고 뽀뽀하고 이제 이거는 사실 부부관계가 아닌 가까운 관계에서 손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부만의 오로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지금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잠자리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의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몸의 소통이 물론 이제 여기 손잡고 뽀뽀하고인데 진일보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여기서 네. 멈추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수준은 대학생인데 유치원 수준에서 그냥 끝나. 만약에 대화도 수준이. 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속 개발하면서 늘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몸에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네. 이런 예가 있고요. 뭐 딱히 뭐 하지 않지만 부부관계는 그래도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디가 더 위험한 건가요? 저는 이제 마음은 없으면서 부부 관계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잠자리만 네. 요구한다.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로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문제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런데요. 몸의 소통이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냥 그 자동으로 그냥 네. 뭐라 그러죠? 그냥 습관적으로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마음을 함께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고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고 네. 행복감은 어느 한쪽에서만 전론 발휘가 되면 안 돼요. 그쵸.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네. 극대화되고 일체감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욕구들 가장 네.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가 성욕, 식욕, 수면욕이잖아요. 그쵸. 인간의 3대 욕구거든요. 네. 근데 이 욕구가 계속 좌절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내 몸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가 자꾸 그냥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군요. 네, 위안하면서 우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항상 자꾸 보면 얘기하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제 주변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막 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조금 발전을 시켜보세요. 계속 이어볼게요. 5029님이 저희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애정 표현하는 걸 너무 쑥스러워해요. 손도 안 잡고 걸을 정도? 근데 전 그게 애들한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애들 앞에서 부부간 스킨십 자제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주셨어요, 문자를. 자제하면 안 되고요. 스킨십을 좀 많이 해줘야 그래요? 돼요. 저도 쑥스러운데. 아이들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 그래요? 아빠가 서로 이렇게 뽀뽀하고 네. 안아주고 우리는 한 번도 안 보여준 그리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하거나 이럴 때 아빠가 뒤에서 백허그 해주고 진짜요?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와 부모가 그런 모습을 이제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상하게 안방에만 이렇게 들어가면 또 괜찮아요. 애들이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구나.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스킨십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자녀가 결혼해서도 자기 결혼 생활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고 배워가지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갑자기 갑작스럽게 스킨십을 네. 막 시작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배워야 되는데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같이 나누면서 가깝게 움직이는 행동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너무 유교적으로 컸나 봐요. 그러네요. 부모 왜 이래 애들 앞에서 막 아니 아이들 부모님 앞에서 왜 이래 막 이래. 아이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보여줄수록 아이들 안정감이 있어요. 같이 노력합시다, 저랑. 0549님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부부는 싸우고 나서 따로 대화를 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부부관계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요. 그러고 나면 전 마음이 그냥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괜찮은 건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긴 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요렇게 많이 풀어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서로 대체적으로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가슴은 해결이 안 됐는데 아랫도리만 해결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가슴이 해결이 되지 않고 꽉 막히면 사실은 이 아래도 해결이 안 돼요. 닫혀 있어요. 그런 거군요. 그런데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리면서 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야무야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겁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 하나 더 볼게요. 용이맘님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 너무 편한데
그게 문제예요. 장난스레 툭툭 치거나 머리를 톡 때리거나 이런 행동이 많거든요. 그게 예전엔 문제 없었건만 나이 드니 문득문득 거슬려요.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이런 장난 안 치는 게 맞겠죠? 하셨네요. 네, 이 장난은 저는 안 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툭툭 치고 머리를 톡 때렸을 때 당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수정하도록 스톱 시켜줘야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래요. 네. 어떤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네. 귀엽다고 막 꼬집어 볼을. 근데 한쪽에서 싫다고 했는데도 네네. 아유 귀여워서 계속. 그래. 꼬집어요. 그러면 관계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나 이거 정말 하면 안 돼. 나 이러지 마. 기분 나빠. 이러면 스톱 해줘야 되는 거야. 존중. 그러네요. 배려. 역시 뭐든지 하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기분이 괜찮냐 네. 않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게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에 초점 맞춰주셔야 돼요. 자, 들으셨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조합경의 오늘도 좋은 날 5월 특집 가족 통하였느냐.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규 원장님과 시간 함께 해봤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시간 되게 빠르죠? 네, 시간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네. 부부간의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할 얘기가 많네요.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딱 3글자만 할게요. 네. 마스터. 마스터? 네. 마음과 스킨십 아. 터놓고 하세요. 네. 좋네요. 네. 마스터.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나와 통하기라는 주제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나를 알고 나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